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사는 65 김정숙 씨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김정숙 씨 대신 그녀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5 김정숙입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 지 20해가 넘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 인생과도 같은 곳입니다. 남편 김영호와 함께 시작했던 가게였습니다. 결혼 후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남편 김영호가 낡은 포장마차 하나를 얻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남편 김영호는 국물을 끓이며 둘이서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처 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면서 가게는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국물 냄새가 골목에 퍼졌고 학생들은 우산을 접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 김영호는 아이들에게 어묵을 하나씩 더 넣어주며 웃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가게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남편 김영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결혼을 하고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 만났을 때 참 싹싹했습니다. 저를 보면 늘 어머니라 부르며 웃었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랑 지연이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별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두 사람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며느리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분식집 명의를 잠깐만 제 이름으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 이름으로 가게가 하나 있어야 거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몇 달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옆에서 아들 김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서류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게 명의를 며느리 지연이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판을 바꾸자고 하더니 어느 날은 가게 간판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너무 바꾸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연이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게 명의가 제 이름인 건 아시죠? 운영은 제가 결정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는 점점 더 가게를 자기 사업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가게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투자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지연이가 제 가게를 이용해 사업 투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게에 나갔는데 간판 디자인이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며 가게를 프랜차이즈 본점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너무 큰일 아니니? 그런데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가게는 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에 갔더니 지연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가게 일 너무 힘드시면 안 나오셔도 되세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습니다. 저를 가게에서 밀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20해 넘게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남편 김영호와 함께 만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던 상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분이 투자자들한테 가게 매출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세무서를 찾아가 가게 매출 기록과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연이가 투자자들과 계약을 한다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지연이는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만든 브랜드의 첫 매장입니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라고요. 그때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장부와 세금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가게는 프랜차이즈 본점이 아니라 제가 20해 동안 운영해온 분식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매출 기록입니다. 투자자들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계약 이야기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거짓 투자 설명 문제로 지연이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뒤늦게 저를 찾아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믿음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 가게 명의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저는 다시 예전처럼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가 끝난 아이들이 가게로 들어와 웃으며 떡볶이를 먹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 김영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온 가게 제가 다시 지켜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20년 동안 운영한 가게 명의를 며느리에게 잠시 맡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